골다공증이라고 들어봤죠?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주변에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서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생겼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골다공증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나도 골다공증? 하면서 관심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골다공증은 뼈에서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이 기자님이 댓글에서 달아주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골다공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골다공증에 대해 처음인 분은 위에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 그것을 먼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뼈는 1년마다 10% 정도 교체되므로 10년이면 우리 몸은 10년 전과는 다른 새로운 뼈로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10년 전의 내가 아닌 거죠. 여성의 경우 폐경 후 5년간 골 밀도가 급속히 떨어져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성의 경우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30대를 넘어서면은 점점 이렇게 세로축은 이제 골 질량이거든요. 이게 점점 떨어진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요 나이대가 보니까 50대 중후반이에요. 폐경기하고 일치하죠. 급속하게 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나이에 따라 뼈 질량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남녀 간에도 약간 차이가 있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크게 떨어지네요. 여성의 경우 50대 중후반에서 크게 변화한다. 좀 전에 살펴봤죠. 나이가 30대를 지나면 남녀 모두 골 밀도가 감소하는데 특히 50대 후반 여성은 폐경기 이후 급격한 변화가 보입니다. 이 그림은 정상인 뼈와 골다공증 환자의 뼈를 비교한 것인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뼈고 골다공증 환자의 뼈거든요. 이 둘을 비교해보면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뭔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엉성한 느낌을 주죠. 밀도가 떨어져 약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은 대부분 뼈에 저장되고 칼슘이 혈액의 pH를 조절합니다. 혈액의 pH는 7.35에서 7.45 범위인데 혈액의 pH가 0.2 정도만 벗어나도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혈액의 pH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뼈에는 칼슘 부족, 혈액에는 칼슘 과잉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흔히 골다공증 그러면 칼슘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반만 맞는 생각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이 생기면 그것을 수순하기 위해 LDL이 분비되고 뼈에서 칼슘을 불러옵니다. 또한 혈액의 pH를 되돌리기 위해서도 칼슘이 혈액에 필요하죠. 그런데 혈관 손상을 수선하거나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나서 칼슘을 뼈로 되돌리려면 칼슘 재배치에 필요한 영양소가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 붕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칼슘만 단독 제제로 섭취하지 말고 위와 같은 영양소와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골다공증이 있을 때 혈액에는 오히려 칼슘이 과잉이라는 그런 것을 설명했는데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하는 일반적 약물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요거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형태죠. 자, 그런데 이런 형태의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여러 가지 증거로 폐경 후 여성들에 대한 골절 위험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뼈 조직은 뼈를 생성하는 골아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균형 유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파골세포의 에파프토시스 이것을 유도를 해서 세포 사멸을 통해 뼈 손실을 늦춥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약물로 알렌드로네이트, 요거는 이제 알약으로 투여하는 게 알렌드로네이트하고 리센드로네이트 요게 있고요. 주사로 투여하는 그런 약으로는 이반드로네이트, 졸로드로닉 애시드 이런 게 있거든요. 다른 골다공증,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 아닌 약물로는 데너수마브 요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적용하는 약물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처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6개월마다 피하에 얕은 주사로 투여되는데 의사가 다른 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복용할 수 있죠. 약물 중단 후 척추 골절 위험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알약의 주요 부작용은 배탈과 속쓰림입니다. 물론 정맥 주사를 하면 위장장애 같은 것은 피할 수 있겠죠. 일부 사람들에게 경미한 독감 유사 증상을 일으키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주사 이후에만 발생하고 주사 전후에 타이레놀 같은 것을 복용하면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예방이 최선일 텐데 이번에는 골다공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젊을 때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실천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많은 과일과 채소, 통곡물 섭취해서 식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첫 번째 챙겨야 할 일이고요. 칼슘 풍부한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영양소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칼슘만 단독으로 먹지 말고 칼슘 흡수를 돕는 영양소와 함께 섭취해야 효과적이라는 거죠. 금연은 필수이고 과음을 금지하고 카페인 섭취를 제한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 방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평소 제가 강조하던 내용이 대부분이군요. 식생활을 좀 더 긍정적으로 운동은 생활화하는 게 건강하게 사는 핵심이겠죠. 이번에는 운동에 관해 좀 더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골다공증을 위한 운동, 요거인데요. 뼈에 일정한 스트레스를 주는 체중 부하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강도는 최대 맥박의 한 50에서 60% 정도, 요 정도가 알맞고 30분 이상 지속해야 되고 일주일에 3일 이상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걷기, 조깅, 줄넘기, 계단 오르기 등이고 한 번에 30분 운동이 힘들다면 10분씩 3번 해도 됩니다. 근력 운동으로는 기구 없이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것으로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이런 방법을 실시하되 적응이 되면 가벼운 기구부터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합니다.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일주일당 10%요 정도가 원칙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운동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10% 정도만 늘리라는 거죠. 욕심내면 안 됩니다. 골다공증이 심하면 약한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 나이가 30대를 넘어서면 점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골 질량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방심하면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방하려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한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식생활 방식 바꾸고 꾸준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한 좋은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에 반영해 줬으면 바라는 그런 의견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만나게 될 때는요, 모두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행복해진
그런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